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징주를 잡아라 안상혁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세장을 열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코스닥 역시 셀트리온, 삼형제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자세한 지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059% 하락한 2492.8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는 0.42% 하락한 876.2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살펴보셨습니다. 양장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투자자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개인은 1,351억 원 매도의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551억 원, 기관은 996억 원 매도의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기관은 533억 원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개인은 258억 원, 외국인은 252억 원 매도의 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개인이 홀로 빨간불 켜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2.82% 상승한 9,5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은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시각 11.1% 상승한 79,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종합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시각 10.86% 상승한 7,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코오롱 머티리얼은 8.62% 상승한 3,46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쿠쿠홈시스 살펴보겠습니다. 쿠쿠홈시스는 8.86% 오른 195,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리스 살펴보겠습니다. 암리스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32% 하락한 21,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조웅은 7.99% 내린 253,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리아 서키트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7.45% 내린 11,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노메딕스입니다. 현재 시각 나노메딕스는 7.02% 내린 21,2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E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ENG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시각 6.42% 하락한 2,11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등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JK입니다. SJK는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상한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9.96% 상승한 898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이오링크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오링크는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9.92% 상승한
7,990원에 거래되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SM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SM 또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9.78% 오른 1,4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RT캐스트 살펴보겠습니다. RT캐스트는 3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22.11% 상승한 6,2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솔본 살펴보겠습니다. 솔본은 16.75% 상승한 7,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터플렉스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4거래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11.98% 하락한 32,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수닷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파수닷컴은 11.85% 내린 8,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컴퓨터는 7거래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1% 하락한 4,12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구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더구전자는 2거래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7.08% 하락한 16,4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ACT 살펴보겠습니다. ACT는 6.95% 내린 3,7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각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니케 지수는 0.16% 내린 23,769.32% 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 지수는 0.38% 상승한 3,635.1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종목 시간입니다.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 다음 달 6일까지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현대상선이 다음 달 6일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전까지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1일 현대상선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거래 정지가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현대상선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6일까지 이뤄질 실질 심사에서는 사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6일 이후 심의 대상으로 판명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의 횡령 배임으로 회사가 상당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장사가 자기 자본 5% 이상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앞서 지난 16일 거래소는 장중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고 이날 주가는 4,620원으로 장을 마감한 이후 계속 거래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 등 전 경영진이 2014년 현재 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47.7% 지분을 가진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설계해 1,95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순위 투자와 5년간 영업이익 보장을 합치면 1,9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 서비스 사업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 로지스틱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계약도 있습니다.
195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후 나중에 300억 원은 현 회장이 사죄 출연 형식으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현대상선은 만약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현대상선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배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결과가 돼 소송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제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가 현대상선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해외 인터모달과 피더 사입 연간 영업이익이 162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 만큼을 현대상선이 지급해야 하는데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거래 정지가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떤지 현대상선 현재가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각 현대상선은 4,6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현대상선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인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대한항공은 새로 개장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번 주말 직원 16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근무 인원은 평소보다 10에서 15%가량 많은 것으로 이 터미널 개장 첫날인 18일과 같은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은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각각 오전에 카운터 70개에 87명, 오후에는 88개에서 60개 카운터에 73명을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카운터 개장 시간은 오전 5시 40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국제선은 주말이 주중보다 덜 붐비지만 새로 문을 연 이 터미널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비상근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여객터미널을 잘못 찾아오는 오도착 승객 안내를 위해 2터미널에 9명의 안내 전담만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1터미널에 5명을 배치해 잘못 도착한 대한항공 승객을 안내하고 2터미널에 4명을 투입해 오도착한 공동운항 항공사 승객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공항 관리 및 실무 인력 12명을 추가로 배치해 2터미널 현장 운영 시스템 점검 및 승객 안내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터미널 이용 승객이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나옴에 따라 청사가 다소 혼잡한 양상이라며 하지만 개장 첫날 250여 명에 달했던 오도착 인원이 이틀째인 19일에는 급감하는 등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면서 대한항공이 주말 비상근무에 돌입해 직원 160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떤지 대한항공 현재가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각 대한항공은 2.03% 하락한 3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전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대로 하락하면서 240만 원대를 위태롭게 돌고 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삼성전자는 2.39% 하락한 240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원화 강세로 인한 실적 불확실성이 IT주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6.9% 하락하며 글로벌 통화 가운데 가장 크게 강세를 보인 통화 중 하나였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가파른 원화 강세는 IT의 4분기 실적 하향 조정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 불확실성까지 자극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IT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7천억 원 하향 조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이후 달러 강세 반전, 원달러 환율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익에 대한 신뢰와 투자 심리를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작년 4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현재가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각 롯데케미칼은 2.19% 상승한 3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키움증권은
합성고무원료 스프레드 축소 등 부정적 효과에도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6,641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권사 연구원은 직전 분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온 납사를 투입하면서 발생한 레깅 효과, 정기 보수를 진행한 타이탄의 기저효과 등이 양호한 실적의 원인이라며 지분법 이익 증가로 5분기 연속으로 세전이익도 영업이익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케미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용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가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각 스튜디오 드래곤은 1.13% 상승한 8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한국 진출 3년 차인 넷플릭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한국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장에 뛰어든다며 오리지널 콘텐츠만으로 한국 라이브러리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외부 콘텐츠 소싱에도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넷플릭스향 수출 작품도 전체 라인업의 20% 수준은 가능할 전망이고 이는 전년 대비 수량 적용 금액으로 3배에서 4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넷플릭스향 수출 본격화와 중국 수출 재개 기대감이 실현 가능하다며 수급적으로도 CJ ENM과 CJ 오쇼핑의 합병으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외국계 증권사의 이단 매도 의견에 크게 휘청이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가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각 셀트리온은 1.42% 하락한 28만 3,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거래일 대비 3,600원 떨어진 12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막내 셀트리온 제약 역시 4,600원 내린 86,300원에 기록 중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하락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증권은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87,200원으로 제시하면서 매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앞서 노무라 증권은 이날 17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셀트리온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셀트리온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 이거래 연속 급등세를 멈추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이처셀 현재가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각 네이처셀은 5.13% 상승한 38,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9일 5.53%의 낙폭을 보였지만 10일과 11일 3.75%, 1.35%의 상승폭으로 하락분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네이처셀은 15일 1%대의 상승폭과 16일 10.48%의 상승폭으로 급등세를 보였지만 17일 3.51%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이처셀이 18일과 19일 급등세로 마감하면서 상승세를 타나 싶었지만 이날 장초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날 장마감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전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잘 살펴보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